자, 우리 구토피아 회원 여러분, 1강, 2강, 지난 전에 수업했던 거, 강의했던 거 여러분 복습 잘 했어요? 자, 그 복습을 이제 잘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오늘 강좌가 제3강, 이제 미분의 활용편으로 들어가요. 그 활용편이 뭐냐면은, 이제 응용을 하잖아요? 그 응용의 기본 음대가 뭐냐면은 극대역소예요. 이 극대역소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또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도형 공부, 길이, 넓이, 부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혹은 방부등식, 그리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하나는 제일체수하고 미분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의 관계, 세 번째는 속도, 가속도,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거리는 S equal VT, 그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해서 미분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이스를 이제 깔고 대표 유형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3강, 제체수와 미분, 방부등식과 미분. 하나 빠졌다, 그죠? 6, 속도, 가속도가 빠졌는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4단원이 되는 최대 최소와 미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들어간다. 그럼 공부를 몇 가지 하냐고?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는 x의 범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어? 자, 그럴 때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 쌤, 우리가 예전에 아주 많이 했었는데, 그럼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공부도 했잖아요. 2차 함수가 있었어. 이런 2차 함수의 그림을 놓고 x의 범위 잘라. 요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른 다음에 그림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제일 낮은 위치에 어디 있니? 꼭지점이 제일 낮네요. 이게 제일 높네요. 요게 최소네요. 이게 최대네요. 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죠? 이거 아마 중3 때 나올걸요? 고1 때도 여러분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 그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그림을 안 그리고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차 함수야. 함수가 하나 더 늘어났어. 3차 함수야. 자, 범위가 주어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림, 이거 이렇게 잘라볼까요? 잘랐어. 자,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 최소값, 최소값 구하래. 제일 높은 게 어디 있니? 여기에. 제일 낮은 게 어디 있니? 여기.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극대네, 극대. 혹은 잘렸다? 이게 왔다? 이게 극소네. 이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쌤 얘기가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속전속결로 바로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a부터 b까지죠. a를 대입한 y 좌표, b를 대입한 y 좌표, 그 다음 극대면 극대, 극소면 극소, f'x가 0되는 x의 값을 두 개를 구해. 그래서 대입한 값, 하나는 극대값, 하나는 극소값이 되겠죠? 이 네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네 개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요.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최대값이다. 라고 결론을 쫙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단 시간에 속전속결로 푸는 방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잠시 후에 대표 유형 가지고 문제 가지고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제일체수로 응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응용이 뭐냐면 도형 공부거든. 역시 이제 도형으로 가서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넓이, 제일 큰 넓이, 혹은 제일 큰 부피 구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체수의 두 번째 공부가 뭐냐면 응용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설명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길이에 관한 문제는 전부 최소값 구하는 문제예요. 왜? 최단 거리라고 나온 거거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다. 지문 안에 길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최소값이고요. 넓이나 부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미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말이잖아요. 미분하고. 그래서 이건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요? 아하, 이거는
극소값이 바로 곧 최소값이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정말 예외 하나 없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 말고, 아니 말지 뭘. 그런데 미분하고 관련이 안 되면 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 전부 선생님 말하는 거의 핵심이 다 이루어져요. 잠시 우리가 또 실전 문제를 보면 금방 이해돼요. 보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수 문제 있죠. 이제 방부등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부등식과 관련된 미분은 또 뭐냐? 방정식 그리면 뭐가 생각나니? 근이 생각나잖아, 근. 부등식 그리면 뭐가 생각나니? 뭐보다 큰이 정리물을 보죠. 역시 이걸 또 미분하고 연관을 시켰을 때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부 극대극소예요, 극대극소. 자, 방부등식과 미분 해볼게요.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취약한 부분이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이나 그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죠. 이 대목은 전부 그림이에요.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래서 선생님 1강, 2강 할 때 뭐라고 자꾸 강조했죠?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림을 이해하면 그 그림 속에서 답이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재차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일단 봐요. 선생님 얘기했듯이 방정식하고 미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냐 물었단 말이죠. 방금 했지만 방정식은 뭐라고요? 근에 관한 문제거든. 근. 실근이 몇 개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차 방정식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3차 방식. fx 꼴 0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질문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한다. 물론 조건이 뭔가 3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딱 갖는다고 한다. 그때의 조건.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단다. 그때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생각하라니까. 그림 속에 답이 있다고.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어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 2, 3. 하나, 둘, 셋.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 둘. 하나밖에 없대요.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뭘 말하니? 쌤, 3차 함수는 극대극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질문 문제의 기본은 뭐냐? 극값이 3차 함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하는 거죠. 3차 함수는요, 만약 극값이 없어봐. 실근 몇 개 갈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첨가하니까, 액축 하나. 계속 감수하니까.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값이 있을 때에 지금 문제의 지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봐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림 속에 뭐가 떠올라요? 극대양수, 극소음수. 두 개네? 극대양수. 극소가 제로네? 하나밖에 안 맞나? 양양이네? 선생님, 이런 그림 말고는 없을까요? 있어요. 음수일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차성의 양수일 때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의 경우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양음. 이거는요, 곱하면 둘 중에 하나가 제로. 이거는요, 양양이 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 푸는 문제가 3차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화된 문제라 질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하나 더. 우리가 이와 같이 함수가 한 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게 푸는데, 선생님 요거 잠깐 지우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근데 함수가 선생님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하니? 하고 생각을 해봐란 말이에요. 자, 잠깐 응용을 좀 해보자면, 함수가 한 개가 아니야. 두 개야. 함수 두 개 있으면 어떡할래? 근의 개수가 뭘 말하니? 빙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예요? 근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몇 개 만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그림 속에 답을 다 찾는 거라니까. 됐죠? 그 다음 부등식 어떻게 하고요? 부등식. 부등식은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미분 문제하고 딱 만약에 나오죠. 정말 심플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극소값이 0보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부등식에 관련된 미분 문제가 나오면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부등식 크다 적다 이 미분하고 연관시키고 싶다. 질문하는 유형이 딱 두 개 있다니까요. 3차 함수가 오느냐 4차 함수가 오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3차 함수가 오면 대개 일반적으로 범위를 줘요. x가 뭐보다 클 때 다음 3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혹 뭐 동화 안 들을 수도 있고요. 4차 함수는요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범위가 안 줄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ll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이 어디 있냐고요? 그림 속에 숨어 있다니까. 한번 볼래요? 3차 함수 왜 극소값이 키를 주고 있느냐. 자, A가 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죠, 뭐, 이게. 자, 잡았어요. 이 A를 지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이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올라간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제일 낮은 지문 있죠? 요걸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림 이거밖에 없다니까? 요렇게 밖에 없다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극소값이잖아요. 극소지점이라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든지 아니면 이렇게 0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해답은 3차 함수가 어떤 범위를 주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극소값이 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라는 문제예요. 뭐 그림 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4차 함수 볼래요? 4차 함수는 아무 범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2차 함수가 똑같거든. 아무 말 없이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림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극소점이잖아.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제일 낮은 극소값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제일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극소값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극소값 막 구하는 문제라니까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거 기억해 두면 여러분 부등식 풀 때 아주 여러분 솔직히 풀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공부 속도 가속도 쌤 해볼게요. 속도 가속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A형 문과 애들은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는 내용이지만, 왜냐면 이과 애들은 이제 물리 공부하면, 화학이나 물리 공부하면 이제 속도, 가속도, 막, 거리 속도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용어에 익숙치 많은, 그러나, 이제 우리 문과 애들은 이제 익숙치 않지만, 기본적인 말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 지금 가르치는 거. 봐요. 우리가 속도, 가속도라는 용어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미분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기본 이거예요. 물체가 달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뭐냐면 거리죠.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거야. 시속 100km가 뭐예요? 1시간당 100km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시간 달려서 몇 킬로 갔니? 300km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그 달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바로 이게 거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자로 표현해서 S equal VT 이렇게 된 거예요. 이 V가 velocity,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T는 타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대목을 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거 2차 함수나 3차 함수 X가 똑같아요. X의 실은 뭐가 왔냐고요? T가 온 거예요. 봐요. 물체가 T초 동안 달렸는데 그 거리를 재어보니까 이만큼 거리가 나왔대요.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1초가 되면은 5 빼기 3 이만큼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T에 관한 함수라니까, 2차 함수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그러면 이 물체가 달리는 속도를
속도를 구하라 물었단 말이에요. 속도는 쌤 t가 없는데 없으면 되는데 t는 일차함수죠. 이게 미분하면 된다니까.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속도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2t 빼기 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건요. 가속도는 알파라 두자.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게 더함수 두 번 미분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이식만 외우면 되는 대마무리가 뭐냐. 이 속도 가속도에서는 시험에 여러분 나오면 가장 즐겨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문 안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물체가 방향 전환. 몇 초 때에 방향을 바꿨을까요?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지문 속에 자, 다음은 속도 V가 제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되잖아. 물체가 멈출 때 그때 속도 V꼴 제로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가다가 왼쪽으로 틀고 방향 전환하고 싶어. 우리 그 방금 선생님 답을 줬네. 방향 전환. 방향을 틀려면 일단 스탑이 돼야 되거든. 멈춰야 되거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알아요? 물체가 쌤이 펜을 던졌어. 쭉 올라가다가 뭐니? 물체가 제일 높은 지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스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문 안에 최고 지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속도 V 꼴체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용어상에서 좀 설명해 줄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적분하고 이게 또 연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속력과 속도는 여러분 좀 틀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은 속력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속도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차가 100km 달리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를 딱 밟아.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km에서 70km 달리는 게 속도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속력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 잠깐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림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대목이 이 Y축을 잘 보세요. Y축이 이 V잖아요. V인지 S인지를 나중에 중심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림상에 1초, 2초, 3초 동안에 어떤 물체에 대한 속도에 대한 그림을 줬어요. 이렇게 이게 1을 할까요? 이렇게 있고 있다 봅시다. 쭉 오다가 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올라갈까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사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더 올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야. 자, 이게 뭐냐면 이 물체가 5초 동안에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잘 봐요. 이렇게 물었어. 이 물체가요, 방향 전환을 몇 번 했을까요? 방향을 몇 번 틀었죠? 2번 틀었어요. 어디서? 속도 V 꼴체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3초 때와 4초 때 이 방향이 가다가 오른쪽, 가다가 왼쪽에 방향을 틀었다니까? 그 다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적분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또 위치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좀 틀려요. 쌤, 여기 참고사항으로 위치하고 거리는 컨셉이 틀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알겠지만 이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정적분이고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볼래요? 쌤이 앞으로 이렇게 3걸음 갔어. 뒤로 1걸음 왔어. 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는 2걸음 위치죠. 실제 움직인 거리는 4걸음이죠. 그래서 위치하고 그 거리라고 하는 말은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거리는 내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과 똑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대표 유형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이까지가 지금 제 3강에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미분의 활용의 3개의 큰 타이틀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미분의 활용이나 이제 조금씩 이렇게 대표 유형들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시제부터 실전 문제 한 6개의 대표 유형 가지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선생님이 속전속결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3차 함수가 있었어. 자,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4야. x의 범위를 딱 줬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첫 그림만을 그릴 때는 선생님 이거 그림도 그리기 골치 아프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때부터 일일이 다 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속전속결로 하자니까. 선생님 가르쳐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x의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됐죠? 그죠? 3, 4, 7, 이 9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 다음, x의 범위 중에 제일 큰 걸 대입해. 2, 8, 16, 3, 4, 12,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제로. 그 다음, 극대면 극대, 극소면 극소 값을 구해요. 어떻게 하지? 미분해야지. 미분해가지고 0되는 x를 구해. 뭐 해보라 말해. 0하고 1 나오네. 여기서 또 참고사항. 선생님 극대 0과 1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0과 1이 지금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범위에 만약에 안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이게 1이 아니고 3이 왔어. 범위를 오버하죠. 그럼 이건 필요 없어요. 왜? 그림을 잘랐을 때 범위를 지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극점을 찾았을 때 이 값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세 번째 값 x 대신에 0 대입 000 4 네 번째 x 대신에 1 대입 네포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끝났다니까. 자, 이 9, 0, 4, 5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9 최대값. 그 다음 제일 적은 건 뭐예요? 뭐 4, 5, 0 0이 제일 적네. 뭐 최소값.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문 안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합과라 되어 있네요.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쌤, 이걸 갖다가 사실은 좀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자면 어떤 컨셉인가 하면 잘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2x 3 어디 갔어요? 그죠? 마이너스 2x 3승이라는 글이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0에서 극소고 1에서 극대였거든. 그림이 잘린 거라니까. 마이너스 1 이쯤 있어. 자, 2 이쯤 있는 거야. 이 그림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1이 제일 높은데 그림상으로 사실은 이제 그림 조금 더 올라가 있지만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어가지고 y 값이 이렇게 있은 거예요. 마이너스 1,9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0 이게 2,0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자면 0일 때 4 그러니까 2가 오른쪽에 더 내려오겠네.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면 말이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가 여기 쓴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소와 극대보다는 더 위에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이 2일 때 이 최소값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림이 잘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밖에 없어. 이 그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일일이 그림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극대고 쌓아가지고 보고 뭐 저쩌고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속전속결로 값만 범위 주어져 대입해. 그 다음에 극대고서 찾아. 그 4개 비교해.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최대값. 제일 적은 게 뭐라고요? 최소값. 그럼 끝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최초수라니까. 뭐지, 여러분들 어렵니? 뭐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세요. 복습 잘하다 보면요. 복습하다 보면, 이런 게 쌤 말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감이 오거든요. 자, 이제 활용 응용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또 보니까, 쌤 생각에, 원기둥, 뭐 여러분들이 입체가 나오면 또 여러분 조금 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형을 싫어하겠지만, 부딪히 보세요. 부딪히 보면, 한두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해설지를 보고 쌤 설명을 듣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혼자 딱 지문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하다 보면요. 자꾸 익숙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 높이가 12가 되는 집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m파이라고 했다. 상수 m에 대해서 구하면 얼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속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따만한 우리가 원뿔이 안에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요. 8이고, 요만큼 여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요게 지금 이제 10이래요. 그렇게. 이 안에 원통을 하나 여기다가 내접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그 부피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원통, 이런 거. 이런 원통이죠, 원통. 여러분들, 원통, 이런 걸 여기다 지금 내접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원통이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니? 반지름과 높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통의 반지름을 R, 높이를 H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부피를 구하는 문제니까, 부피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부피는 원통이니까 밑면적 원이네요. 파이 R 제곱 H. 이렇잖아요. 그럼 문자가 두 개 나왔거든? 그 문자 하나를, 식만 하나 만들어내면, 문자를 대입하면, 3차 함수가 되든 2차 함수가 되든 함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죠. R과 H에 관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 속에 다 답이 있다니까. 어디 있죠? 눈에 보이나요? 큰 원뿔과 선생님이 지금 다시 표시하는 이 원뿔이 두 개가 어때요? 닮았잖아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원뿔의 높이는 요거 전체가 10이고 요게 h니까 12-h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닮음이 빌려용한다니까. 이렇게. 자, 큰 원뿔의 반지름 높이, 작은 원뿔의 반지름 높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를 이용해서 R이든 H든 문자 하나로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428, 4312 안에 거 밖에 거. 3R은 2분의 1에다가 12 빼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 대 12는 R 대 12 빼기 H. 428, 4312 3R은 맞죠? 됐네요. 아니죠. 이게 2분의 1이죠. 그죠? 2가 돼야 됐죠. 그래서 R은 3분의 2 12 빼기 H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R을 대입하라니까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 된다니까. 뭐 H를 얘를 완전히 바꿔줘도 좋고요. 원점 문자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 3분의 2 제곱 12 빼기 H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 전개해도 좋고 아니면 숙달되면 이거 H에 관한 3차 함수죠. FH를 둬요. 미분한다니까. 선생님 뭐라더니 도형을 활용할 때 부피의 최대값 구하라면 무엇이 곧 최대값이라고요? 극대값. 극대값, 그 최대값이라니까. 봐요. 극대값을 구하러 갑니다. 미분합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상수지, 손대반대지. 이거는요, 두 개 곱하기 돼 있네.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안에 거 속 미분한 거 있지 말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되는 H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빨리 식 정리해 볼게요.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12 빼기 H가 공통인수. 요거만 선생님 바로 할게요. 보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H가 남고, 여기에 12 빼기 H가 하나 더 남고, 인수분의 1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잽싸게.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3H 플러스 12는 제로. 그래서 H가 두 개 나왔네. 12랑 그 다음에 4가 두 개 나오네요. 이렇게. 둘 다 답이에요.
아니지. 높이가 어떻게 처음 높이의 12를 여러분들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h라고 하는 범위가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길이는 엄수가 없잖아요. 이 h는 12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원뿔의 높이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12는 빠진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최대값은 이걸 지금 서볼레임으로 뒀는데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 바로 저 h 대신에 얼마를 대비한 거라고요? 4를 대비한 거고 똑같더라는 말이에요. m파이죠, 그죠? 파이를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대비할까? 요 식이 저기다 대비하면 되겠다. 9분의 4파이에 곱하기 12 빼기 4, 8이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 돼 있니? 9m 구하라 돼 있네? 이거 곱하기, 요 전체에다가 곱하기 9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약분하면 되겠네. 바로 하지, 뭐. 그럼 뭐야, 이거? 88, 64에다가 16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지? 64에다가 16 곱하면은 6, 4, 24, 66, 36, 38, 64. 그죠? 64. 그래서 4, 2, 0, 1, 1024가 나오네. 이렇게. 됐죠? 뭐, 이거 뭐 계산한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어렵죠? 까다롭죠? 여러분들, 뭐, 도형 싫어하는 사람은 뭐 말 하나 마나. 그렇지만, 쌤 한 것처럼 자세히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고, 복습, 반복해보면, 아,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아. 조금. 그때 탄력받아서 이제 넓이도 해보고,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길이도 해보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 이제 여러분 실력이 진짜 그때부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쌤, 눈덩이가 있잖아요. 쌤, 평소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은 한 방이 없다니까요. 한 단계씩 올라가야 그런 문제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카페 해온 친구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새록새록하지만 욕심은 많은데 하고 싶으면 막 그 열정은 강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은 왜 성적이 안 올라가? 왜 그럴까? 1학년 때 혹은 여러분 고3들이 1, 2학년 때 기초가 안 됐잖아요.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해보려다 보니까 또 앞에 게 또 나와. 그러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렇지만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수완이든 수투든 다시 기본을 못 써요. 그때 외우면 되거든. 그 선생님 지난시간에 공부했던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것도 잘 감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럼 다시 한번 찾아서 리바이벌 하면 돼. 복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떤 때는 우리가 Q&A를 선생님 받아보잖아요. 그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이관한테는 내가 지금 못 받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대구, 전남, 또 어디 있지? 천안, 문경이, 그 다음에 인천, 뭐 강릉, 우리 친구들이 곳곳에 친구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용인, 그죠? 뭐 생각 막 나요. 뭐 군산, 무치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질문 좀 하다가 이제 스탑 떼푼다? 질문 안 한다? 질문 안 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왜, 이상하다. 질문 올라오다가 왜 스탑이 됐지? 아, 이제 이게 또 공부를 한 번 쭉 공부 마음먹었다 또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이게 떨어지고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차고 올라가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차고 올라가는 힘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캠프라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쌤하고 밀착 관계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여러분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쌤이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공부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지. 뭐 쌤이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쌤이 지금 대학 갈 필요가 뭐였어요? 뭐 대학 되고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쌤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혼자만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알았죠?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이제 방정식하고 미분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볼게요. 서서히 이제 마무리 돼 가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다음 3차 방식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가질 때 A 값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만 놓고 식만 놓고 보면 좀 까우뚱까우뚱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가 없잖아. A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 되어 있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금만 닦았는데. 일반적으로 3차 방식 근이 3개잖아. 그렇지? 지금 2개만 가지래. 또 하나도 가질 수 있거든, 나중에 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말이야. 방식, 인수분해 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수 이론으로 푸는 거야, 함수. 이걸 3차 함수라 생각하고 함수 이론으로 쌤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 이론으로. 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림을 생각하라니까. 앞에 쌤 3가지 보여줬잖아요. 이 그림은 뭐예요? 2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혹은 그림상에 이런 것도 있다. 반드시 이런 게 아니고 극대가 접하고 극소가 안 만날 수가 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림상에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런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극소만 0이 아니고 극대도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극대 양수, 극소 음수, 극대 제로, 극소 음수잖아요. 곱하면 뭐가 돼? 0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 결론은 극대 값과 극소 값이 곱을 구하면 무조건 0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 되면 어떻게 되니? 양, 한 개밖에 없대? 양이나 앞에 쌤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 미분하자. 이렇게. 0 되는 x가 구해볼까? 인수분해 할까? 이렇게. 0 되는 x가 2개 나오네? 마이너스 1 하나, 2 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사실은 이제 극대고 2에서 극소가 되겠죠. 우리가 그림상으로 금방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대 값은 하고 물으면 극소 값은 하고 물으면 그림상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샤 마이너스 1 이게 1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2 빼기 A 정리. 마이너스 A 12 빼기 5는 7. 그 다음 극소값은 2를 대입해야 되니까 2, 8, 16 3, 4, 12 마이너스 24 빼기 A 요거 4 마이너스 A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2개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정리.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요렇게. 그래서 A가 2개 나오네. 하나는 7이 나오고 마이너스 20이 나오잖아요. 2개 나오고요. 맞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구하래요. 더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정식에 대한 이제 미분하고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게 극대극소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앞에 최천수도 공부했지, 이제 방정식 공부했지, 이제 곧 뭐가 나오니? 부등식 나온다? 전부 극대극소를 가지고 푼다니까? 그러니까 극대극소에 대한 이해만 조금 하고 있으면 내는 손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부등식 문제나 봐봐. 참 여러분 부등식 나오면 우리가 띵하다. 그런데 얼마나 그림만 이해하면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보여줄까?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 4차 함수. 4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 구하려 되거든. 앞서 얘기했지만 이걸 부등식으로만 앞에 방정식 지금처럼 방정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식을 인수분해해서 뭐 어떠저떠고 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답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봐봐. 일단은 x 대신에 어떤 걸 대입하더라도 이 4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든.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이걸 함수 이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를 x에 관한 4차 함수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럼 그 솔루션이 보인다니까. 무슨 말 볼래요? 자, 4차 함수 x가 있다. 그림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음수가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x 주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호등하는 거는 뭐니? 이렇게 접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렇잖니. 극소점. 그래서 이 극소점에 해당하는 극소값이 항상 0보다 큰 이거 풀어라 이 뜻이에요. 부등식 문제는 100%라니까요. 그래서 저 함수의 극대곡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3, 8, 24, 2, 6, 12, 24는 제로. 이걸 먼저 정리하는 거야. x의 값을. 그래서 12x 제곱으로 앞에 걸 인수분해, 12로 인수분해. 그래서 12x 빼기 2가 공통인수, 인수분해, 잽싸게 하자. 3개가 나왔네.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극수가 어디서 극대가 어디서 깨요? 그림 아파라니까. 저 그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알면 굳이 이계도함수 뭐 도표 이용할 필요가 없다니까. 순서대로 적어봐. 극점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 1과 2에서 뭐라고요? 극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밑에 있는지 여기 더 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극소가 되는 값 2개만 요것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0보다 크다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 대입하자.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빼기 K가 0보다 크다. 정리해볼까요? 요거 2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3을 빼면 마이너스 19이 되겠네.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3, 48. 그죠? 88, 64. 2 대입합니다. 46, 24. 그 다음에 2 대입합니다. 48 빼기 K가 0보다 되겠다네요. 뭐 이거는 여러분 산수 문제니까 속달되면 빨리 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96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8이네요. 그래서 88을 빼보니까요, 8 나오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K? 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할게요. 칸이 좁아서 이쪽으로 볼게요. 위에 그 계산한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빼기 K가 요것이 0보다 크게 나왔다 이고요. 요렇게. 맞죠? 다시 3, 8, 2 마이너스 22 아니지. 그러니까 계산이 마이너스 19지. 그죠? 계산한 게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고 밑에 계산한 건 뭐예요? 8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K는 마이너스 19보다 적거나 같고 요거는 K는 8보다 적거나 같잖아요. 이거 두 개는 항상 뭐라고요? 동시에 성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 밑에 할 때는 밑에 이게 밑에 하는 뜻이죠. 이게. 그 뭐라 되어서 K에 최대값 눈에 보인다. 이게 최대값이네요. 교집합 구하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헷갈린 사람은 이거 마이너스 19보다 적거나 같고 8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뭐니? 이거잖아, 이거. 이게 바로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제 방정식, 부등식 했고, 이제 속도 가속도하고 이제 배나율이라는 걸 쌤 실전 문제 가지고 두 문제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러분 또 이제 타이밍이 됐죠? 이제 한 3, 40분 그냥 딱 듣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또 쌤하고 이게 친숙한 얼굴이니까 열심히 잘 듣거든. 한 30분, 40분 지났다 때가 되었네. 자물 시간이.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극복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습관들을 뭐 우리가 지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됐지만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 먹게 해달라는 거라니까. 그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이제 5번, 6번. 속도 가속도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 서 있는 T초 후에 서 있는 위치가 이렇대요. 그걸 X로 표시했네. 위치를 3분의 1 T 3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7T, 플러스 9래.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속도를 vt라고 했어. 그런데 그냥 속도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구한 다음 t 플러스 2일 때의 속도, t일 때의 속도의 절대값의 최소값이 되는 t의 값을 구하야 되는 거예요. t의 값. t의 값이거든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쌤 얘기했잖아요. 수학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씩 문제를 이제 정리해 가다 보면 답의 실마리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자, 속도 구하래요. 쌤 어떻게 했죠? 위치나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랬잖아요. 미분한다? t제곱 4t 플러스 27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vt예요. 근데 뭐가 나와 있니? 안에 요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절대값은 잠시 붙이고 이거 계산을 해달래요. 이거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2가 먼저 들어가죠. 빼기 4t 플러스 2 27이죠. 빼기 vt가 뭐예요? 그대로 이거 정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니? 여기에 27 지워지고 요거 전개한다. t제곱 4t 플러스 4 요거 전개한다. 마이너스 4t 빼기 8이잖아요. 마무리 해볼까요? t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t제곱 여기에 플러스 4t 여기도 플러스 4t가 있네. 그럼 아니지. 8t가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그죠? 요것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4 지워지지 4 빼기 8은 마이너스 4고 그럼 남은 거 저거 보자 요거 4t가 남고 그 다음 어디 있니? 빼기 4가 남았네. 이렇게 그죠? 4 마이너스 8 그런데 됐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나요? 절대값이 붙었네. 절대값 계산 이거잖아. 이것이 최소가 되는 t를 구하래. 이거 뭐야? 장난이지 뭘. y라 하면 절대값 함수의 기본인데 숫자 됐나? 여러분 절대값 그리는 거 일단 t가 없다고 그리면 그려. t가 1일 때 제로 4 빼기 4 쭉 그린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양수인 건 손대지 말고 음수인 건 어떻게 했니? 샥 접어야지. 이게 절대값 함수의 그림인데 그럼 밑에 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최소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가 최소니? 이게 t가 1일 때 최소가 된단 말이죠. 최소값은 당연히 제로고 그런 거예요. 그래 t값을 구하라고 1이네. 그쵸? 자, 이제 대망의 미분의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는데 변화율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변화율이 또 뭐냔 말이야. 덧풀이 그대로하지 뭘. 변화하는 비율인데 뭘. 변화하는 비율. 어렵니? 변화하는 비율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전부 다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V는 dt분의 ds다. 이게 뭔지 아니? 속도는요,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dx분의 dy는요, y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뜻이죠. x에 대한 y의 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을까요? 자, 여러분들, 호수공원에 놀러 갔어. 간 거야. 호수가 딱 있어. 옆에 돌이 하나 있네. 딱 들었다. 와이씨, 구토피아. 뻥 빠졌다. 뽕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니? 그 호수에 원을 그리면서 파장을 그리거나 파장을 이렇게 쫙 그리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의 반지름의 변화율이에요. 반지름의 변화율. 이게 시간당 얼마씩 변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사발에 물을 넣는 거야. 초당 1초에 물을 갖다가 1리터씩 넣는데 2리터씩 넣는다 하자. 그럼 5초 지나면 10리터 되잖아.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게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거니까. 변화율. 별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용어 뜻이라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풀면 잘 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20cm, 높이가 30cm인 원뿔의 모양의 그릇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은 거예요. 뭐가 늘어난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초에 1씩, 2초면 2, 3초면 3, t초가 지나면 얼마큼 되니?
그러면 Tcm 되잖아요. 반지름이. 그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가 되었을 때 그러게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 문제인가 하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해답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는가? 처음 주어진 건 뭐냐면 이 원뿔은 꼭 깔고 오느냐고 했더라? 그 뼈를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네. 이런 거라. 자, 이런 원뿔 안에 물을 이제 붓기 시작해요. 어떻게 붓느냐? 초당 1세컨드. 1초당 뭐냐? 물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1cm 늘어나는 거예요. 반지름이라는 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니까. 1초당 이만큼 1cm 늘어나. 자, 그러면 T초가 지났네? 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하기 Tcm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수면이 몇 초대가 모르겠지만 T초 후가 됐을 때 몇 초인지는 모르겠대. 그때 반지름이 8cm가 되었을 때요. 자, 그때 이 부피의 변화를 구할 때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 속에서 뭘 그리려고 그러느냐? 자, T초가 되었어. T초가 지났어. 물이 이만큼 찰 거야, 물이 이만큼. 그죠? 자, 그때 반지름이 얼마니? 몰라. 그런데 T초가 지났는데 1초당 1만큼 지났으니까 요까지는 알겠다. T가 알겠네. 그런데 이거는 높이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얼마씩.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뭐냐? 일단은 식을 세워보라니까. 뭐냐면요. 물이 T초 후에 부피를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부피 구하는 것이 알아요, 여러분들. V는 3분의 1. 요거 노란색 요거 있죠? 비금진 걸. 밑면적 곱하기 높이야. 밑면적이 파이 R 제곱 높이 이렇거든. T초 후에 반지름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요게 지금 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H를 어떻게 T로 표시할래? 이 말이에요. 이거 구하면 다 끝난다니까. H를 T에 관한 식으로 한 번 더 표시하란 말이에요. 저 그림 보고 또 뭐가 생각나요? 아까 했는데. 요 물에 찼을 때의 원뿔과 물이 안 찼을 때의 원뿔이 두 개가 어때요? 그렇죠. 닮았잖아요. 큰 원뿔의 반지름, 큰 원뿔의 높이는 T초 후의 반지름, T초 후의 높이. 이게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넘어가니 2H는 3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H는 2분의 3T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 식이 파이 T 제곱 H가 2분의 3T죠. 요게 T초 후에 2분의 파이에 요거 약분되고요. T3분이 되죠. 이게 T초 후의 부피라니까. 근데 뭘 구하라 돼 있니?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 돼 있거든. 변화율을 구하라 돼 있으니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T를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2분의 3 파이 T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T는 얼마니? 힌트가 뭐라 되어 있니? 반지름이 얼마일 때? 8cm일 때는 T가 얼마니? 식 만들었잖아. 여기 전에 밑에 있는 얘기 있네. 이 반지름이 어디 갔어요? 반지름이 R이 여기 T란 말이야. R 지금. T가 8일 때. 이게 8이잖아요. 그죠? 8 되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뭐라 했어? 지금 거래계에서 어제 물어보는 거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이었다. 그래, 반지름이 8이야. 그럼 높이는 얼마야? 12가 되네, 이게. 그죠? 12가 되잖아요. 왜? T초 후에 반지름은 T거든? 그건 지금 8 돼 있다니까. 몇 초 걸리니? 8초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입하면 되네, 뭘. 그럼 뭐야? 높이는 그때 12cm면 돼 있네. 이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12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2분의 3 파이 곱하기 12, 144잖아요. 27, 14, 2일은 2. 3, 6, 3, 7, 21.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파이, 또 어디 갔어? 됐죠. 파이가 어디 갔어? 파이 뒤 붙여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에가 21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조금 까다롭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나이라는 공부가 항상 그래. 모든 단원의 맨 끝부분이 제일 어렵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긴장을 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부피에 대한 부분이라 그렇지. 조금 쉬운 거는 뭐 왜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라.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 그런 거 면적에 대한 변화율 많이 나오잖아요.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봐요. 이제 미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는 강좌 3개 했거든요. 그 3개 했는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1강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2강은 접선, 그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전가함수까지 포함해서 오늘 공부한 게 3강이란 말이에요. 이제 미분의 활용. 뭐 공부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최대체수와 미분. 두 번째는 방부등식과 미분. 지금 공부한 거예요. 속도가 변화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다시 얘기지만 랜덤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딱 매일같이 공부해주면 지속적으로 공부해주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쫙 이렇게 잠재되어 오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수학은 한 방에 수직선상이 없다니까 쫙 잠재되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까지 그걸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대학 들어가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나 특히 수학에 하는 부분이겠죠. 힘든 부분은 쌤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 다음에 쌤이 할 수 있는 한, 힘이 되는 한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게요. 알았죠? 미분 끝!